우리가 서둘러야 되는 게 있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암은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응급실에 바로 가서 응급한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뇌출혈이나 뭐 심혈관 질환이 생겼습니다. 근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엄청 충격을 받고 겁이 나지만 응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암 중에서도 어느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서둘러야 되는 게 있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서두르는 경우는 일단 암에 대해서 진단이 확실히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도 해야 되겠다. 결정이 났어. 그러면 암은 치료를 빨리 서두르라는 거죠. 왜냐?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암은 성장을 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퍼지거나 사이즈가 더 커지기 전에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진단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모든 결정이 났다면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또 늦어졌을 경우에 부작용이나 치료가 어려워져 버릴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처음에는 원바람만 있었어요. 원바람만 있어서 수술이라든지 항암이라든지 스케줄표를 짜는데 갑자기 전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짜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전이가 돼버리면 수술을 못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너무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가 어려워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서두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 유전자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면역의 상태를 보거나 그 다음에 그 환자의 환경에서 아주 어떤 암이 성장하는 좋은 환경, 우리 몸으로서는 암이 악화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빨리 서둘러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조직검사하는 환자들은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이 조직검사 되게 이제 세침 가지고요. 이 상처가 난 부분에서 암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이 세침에 암세포가 묻어 나와서 퍼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검사를 한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암 중에서 보자면은 삼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타트가 줄기세포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 아주 빨라요. 아주 빠르기 때문에 삼중음성 유방암은 가능한 한 저는 서둘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급성이냐 아급성 아니면 만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되게 그 암을 진단받고 나서 수술까지 들어갈 경우가 한 달 이내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우리 환자야 당연히 뭐 빨리빨리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 진단을 받았는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러면 또 다른 병원을 옮겨서 받아본단 말이에요. 거기도 좀 만족이 안 돼. 그럼 또 옮기고, 또 그래 진단은 확실해지는데 치료가 여기서 하려고 보니까 여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옮기고, 그러다 보면 몇 달간 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사이에 큰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갑자기 전이가 돼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기관에 접근이 돼가지고 어떤 치료를 못하게 돼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여유를 두고 볼 질환은 아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아주 뭐 시간을 다투는 응급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급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저는 그래요. 오늘 환자들한테 가능한 짧게. 그렇지만은 너무 서두르는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서두르다 보면은 실수를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분절제술을 해야 될 것도 전절제술을 해가지고 어떤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 미건 성분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오버한 치료가 된다든지, 어떤 특히 여성들은 성직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문제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끌었을 때는 또 그로 인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주 빨리 서두르지만 어때요? 너무 성급하지는 하지 말라. 그건 암은 아주 응급도 아니고 아주 느긋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술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세포 분화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암종별로 분류가 또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1기, 2기, 3기, 4기, 연기부터 있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 세포 안에만 국한돼서 암이 있는 경우가 연기예요. 다른데 전혀 암세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만 있는. 그런데 이제 1기가 되면은 우리 모든 상피 세포는 받침대가 있어요. 밑에 받침대가 있거든요. 이 받침대까지 침범이 되면은 1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는 이 받침대 밑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림프절들까지 가면은 이게 이기. 그 다음에 조금 그 암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원거리에 있는 림프절에 가면은 거기가 전이가 되면 3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기나 조직에 멀리 림프관이라든지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해가지고 온 경우 전이가 있는 경우 이걸 이제 사기라고 하고, 그 사기하고 말기하고도 달라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전이가 돼 있기 때문에 사기라고 하지만, 말기라는 것은 내가 그 어떤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서 암이 악화돼서 생명이 유독한 상태, 이 상태가 말기고,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사기라 하면 말기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달라요. 말기하고는. 보통은 이제 우리 암이 진단이 되고 나면은 뭐 금방 진행을 해가지고 뭐 1기가 2기 되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암은 보통 요즘에는 5년까지 보통 한 73% 정도. 우리가 그래서 5년 생존율을 보는 거예요. 그 말기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1기인 사람들이 갑자기 몇 달 안 됐는데 4기로 가버리는 경우. 그렇게 뭐 몇 달 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많은 거는 진단을 할 때 잘 정확하니 어느 범위까지 이게 전이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침투가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특히 위암 같은 경우에, 위암은 겉에 가서 평평하니 있는 거라 그러면 이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밑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는 암들이 있거든요. 이런 암이 있으면은 정말 의사가 오진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게 1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1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라든지 또 삼중음성 같은 이제 이런 암들은 워낙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금방 원발암만 있으면 어때 2기, 3기밖에 안 되는데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온 간대로 다 전이가 돼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신종 용어가 생겼어요. 터보 캔서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엔진에 터보 엔진이 있듯이 스타트에서부터 뭐 100m까지 올라가는데 뭐 3초니 뭐 10초니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엄청 빠르게 이렇게 가버리는 암들이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유전자를 분석하거나 또 면역을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1기에서 4기까지 어떤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